하나이글스가 시범경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범경기 성적과 시즌 성적이 정비례하진 않지만 낮은 순위 성적을 거뒀던 팀이 한 번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기록했던 적은 없고 하나이글스 선수단의 승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순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범경기 우승은 이제 뒤로 하고 곧 다가올 정규 시즌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해야 하는 하나이글스인데요. 이번 시간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불펜 엔트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발진은 스미스, 페냐, 김민우, 장민재, 문동주로 5인 로테이션을 골자로 남지민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군에 잠시 내려가서 선발 수업을 받았던 남지민은 삼성과의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등장했고 2실점했지만 150이 넘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선발 한 축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발진을 잠정적으로 5인 혹은 남지민이 포함된 6인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마무리를 포함한 불펜은 8명 내지 9명으로 운용할 확률이 있습니다. 야구놀자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김서현을 포함한 9명의 불펜진의 구성을 언급했었는데요. 마무리 장시환을 필두로 강재민, 이태양, 박상원, 김범수가 승리조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했고 정우람, 한승혁, 윤산음, 김서현이 추격조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무리 장시환은 시범경기 중 롯데와의 연전에서 연속으로 등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초 강재민과 교체되기 전 이글스의 마무리를 맡았던 전력이 있고 150을 던질 수 있는 강속구 투수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맡길 수 있는 제목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 활약이 무색해지면서 장시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팀의 공략을 당했습니다. 시범 경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점수차가 꽤 크게 난 상황에서의 등판이 잦았고 적은 점수차에서 등판, 그리고 정규 시즌 경기가 주는 압박감 등이 더해질 때 받을 수 있는 중압감은 시범 경기에 그것과는 다를 확률이 있습니다. 장시환의 장점으로는 빠른 공과 그래도 지난 시즌 반 시즌 정도였지만 마무리를 경험한 점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도 3년 9억 3천의 FA 계약을 맺으면서 안정을 되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세이브율이 높았던 한화의 뒷문을 잘 막아내줄 수만 있다면 시즌 탈꼴찌 그 이상의 성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환이 현재 진행 중인 18연패를 언제쯤 끊을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장시환은 리그 평균 이상의 투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동률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졌으면 합니다. 불펜진은 작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를 기용해야 한다가 아닌 이 선수를 뺄 수 없다는 측면을 중점으로 불펜을 알아보겠습니다. 불펜을 단순히 승리조와 추격조로 구분하긴 했지만 추격조라고 해서 구위나 구속이 떨어지는 선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마무리를 나눠서 맡았던 강재민은 셋업 쪽에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시즌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승선 물망에 올랐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와 준다면 최고의 셋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범 경기 기간 동안 21시즌의 모습을 잠깐이지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실점으로 시범 경기를 마치면서 시즌에 기대감을 드높인 강재민은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이죠. 22시즌 활약이 저조하긴 했지만 마무리 자리까지 맡았던 강재민이 불펜에서 탈락할 확률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한화의 4년 25억 계약으로 돌아온 이태양 역시 불펜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SSG에서 선발과 불펜을 넘나들며 활약했던 이태양은 한화에서도 유사한 롤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SSG에서 선발과 불펜으로 전천후 활약하면서 2년간 200이닝 넘게 투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선발이 무너질 경우 전천후로 임시 선발이나 롱 릴리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젊었을 적 이태양이 아닌 이제 나이 먹은 이태양이라는 점은 기용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화의 승리조의 또 한 명의 투수는 박상원입니다. 박상원은 스프링 캠프 시작 전부터 차기 마무리 투수로 거론되었던 투수입니다. 하지만 미국 캠프 종료 후 팔꿈치 멍 증상을 이유로 일본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고
시범 경기에서도 한 경기밖에 등판하지 않아 아직까진 완벽한 몸 상태로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몸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150의 빠른 공을 던지는 박상원은 승리조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제대 후 안정적인 투구로 장시환과 강재민의 마무리에 실망감을 느꼈던 이글스 팬들은 박상원의 마무리 기용을 강력히 지지했지만 현재 모습으로는 일단 불펜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상원을 불펜에서 뺄 이유는 부상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펜에서 기용될 것이며 장시환의 부진 시에는 강력한 마무리 후보로 기용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난 시즌 78경기에 등판 27홀드를 수확하면서 한 단계 성장한 김범수는 이글스의 소중한 자완 투수로 그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마무리로 거론되면서 장시환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김범수는 아직 마무리 보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구와 슬라이더의 제구가 잡히는 날에는 언터처블이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지킬앤 하이드와 같은 투구를 선보이기 때문이죠. 야구놀자는 마무리의 최고 덕목을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범수의 투구와 안정감과는 살짝 거리가 멀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번 시즌엔 지난 시즌 본인이 세웠던 홀드 기록을 경신하면서 평균 자책점을 더 줄일 수 있다면 향후 마무리 기용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8회 승리조 셋업 위치가 가장 적합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한다면 미래의 이글스, 강속구 마무리, 김범수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제 추격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승리조와 추격조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승리조에서 뛰었던 선수도 있고 충분히 승리조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량을 시범경기 기간 보여준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 정우람이 바로 그 예시인데요. 한때 리그를 대표했던 마무리였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었고 정우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와의 FA 첫 계약 때는 뛰어난 마무리였지만 최근 2년간의 FA 기간 동안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진의 원인은 어깨 부상 때문이었죠. 최근엔 컨디션이 좋다고 밝혔고 22 시즌 말에는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장 정우람은 추격조 혹은 승리조에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산 952경기 출장과 197세이브를 수확한 대장독수리 정우람은 많지 않은 이닝이지만 시범 경기에서 안정감 있는 투구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의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에게도 좋은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한화에서 기아로 이적한 한승혁은 본래 선발로 뛸 가능성을 생각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외국인 용병의 부상 이탈이나 김민우, 장민재의 부진 시 대체 선발 정도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55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날카로운 각도의 커브를 보여주면서 안타를 맞은 이후에도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한간에는 3, 4, 5월까지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이후에는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평도 있지만 한화라는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구장에서 새로운 팀원들과 시너지를 낸다면 그런 평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반 야구장에 안락함을 느낀다고 말했던 한승혁은 시즌 선발진으로도 언급되었을 정도의 선수였고 150 이상의 강속구를 뿌리는 선수로서 불펜진의 한 축을 담당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한화이글스의 린스컴 윤산음 투수는 지난 시즌 센세이셔널한 투구를 했습니다. 장발을 휘날리면서 열정 넘치는 투구를 했던 윤산음은 올해에도 1군 무대에서 공을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 경기 6경기 출장에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고 시즌에 들어가면 150 이상의 구속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자원으로는 한승주나 김기중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산음은 승리조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불펜에서 투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독수리 김서현입니다. 시범 경기 5경기 동안 김서현은 안정과 불안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공으로 선배 선수들을 잡아내기도 했고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 혹은 안타를 맞으면서 선수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민재, 김민우, 페냐의 볼넷은 6개, 5개, 4개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선발인 점을 감안해보면 4개의 볼넷을 기록 중인 김서현의 이닝당 볼넷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며
가다듬기만 하면 한국 야구 최고의 선수가 될 포텐을 가진 김서현은 지난 삼성 라이온즈와의 마지막 시범 경기에서 제구 불안을 드러내면서 몸에 맞는 볼 2개를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좋은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한 경기에서 보여줘 왔기에 아직은 가다듬어서 1군에서 활용하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한국 야구 최고의 마무리가 되길 바라지만 1군에서 시작하더라도 추격조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하면서 부진한 선수를 대신해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시즌은 불펜 기용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적은 이닝 안정적으로 던지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선발 투수 6명에 김서현까지 포함된다면 불펜 투수 9명, 그렇지 않다면 8명이 투수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총 15명 내지 14명의 투수진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죠. 기존 불펜 자원이었던 주현상이나 윤대경, 김종수는 아쉽지만 현재 멤버들을 뛰어넘을 구속이나 구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경쟁에서 한 발짝 밀린 모습이고 한승주나 김기중, 그리고 박준영과 장지수의 깜짝 엔트리 기용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존에 언급한 선수들의 부진이나 부상이 아닌 이상 이들의 기용도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기중 같은 경우 왼손 자원이라는 희소성으로 다른 투수들보다 기용 가능성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오른손, 왼손 가리지 않고 일단 실력이 우선적 고려사안이라는 것을 염두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불펜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트레이드 및 FA 영입을 하면서 그리고 기존 선수들이 성장 및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예년과는 다른 불펜진의 위용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한화의 선발진이 타팀과 비교했을 때 강력하진 않지만 불펜진만큼은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고 선발이 5회까지만 막아준다면 불펜 야구를 가동하면서 경기 후반 역전을 노릴 수 있는 팀의 면모를 갖추었다 말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타선도 최은성이 가세하면서 경기 중후반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펜이 필요할 텐데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겨울 잘 메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불펜에서 뛰었던 자원들은 2군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화의 불펜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강력한 불펜 야구는 2018년 잠깐 맛보았던 가을 야구의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을지 내심 바라게 됩니다. 시범 경기 1위의 성적이 단순한 우연 혹은 오버페이스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엔트리 총정리, 내야와 외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노즈였습니다.